안녕하세요. 조포유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4학년도 수능 영어의 요약 유형을 풀 건데요. 이 요약 유형은 먼저 요약문을 보고 문제를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처음과 끝을 보고 또 풀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요약문은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문의 길이가 꽤 깁니다. 자, 여러분,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건, 그 양이 많다는 건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 단서가 많이 있다는 거니까 도리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문을 읽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약문의 내용이 이 지문의 처음과 끝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영어 지문은 그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처음과 끝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문, 그리고 지문의 처음과 끝을 읽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약문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약문입니다. Exploring one scientific subject after another. 자, 여기 after 나오고 another 이렇게 나오면요. 연이어, 이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과학 주제를 연이어 탐색하는 것이 A한데요. 과학 분야들을 가로질러서 뛰어난 업적을 A한대요. 자, 여기에서 science에 S가 붙었죠? 그럼 이거는 과학들이 될 텐데,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세부 영역이 많잖아요. 화학, 물리, 지구과학 등등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as 나왔고요. as의 의미는 일단 읽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전에 획득한 지식이 보유된대요. 자, retain은 보유하다, 단순화된 형태로 두뇌 안에서. 이전에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이 두뇌 안에서 단순화된 형태로 남아 있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요, which 이하가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B 하는데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을 B 하는군요. 자,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요약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연이어 조사, 탐색을 하면 A 한대요. 여기 A 이렇게 나오고요. A 하는데 업적, 과학 분야들. 네, 여러 과학 분야들의 업적을 A 하는군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여기 as는 뭐뭐 때문에 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전에 지식이 두뇌 안에서 단순하게 됐대요. 그러면 이 단순하게 된 게 새 학습을 B 하는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이게 바로 요약문이에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2번 닦을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집에서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지우개에 묻은 물기가 조명에 반사가 되면 화면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 지우겠습니다. 2번.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약문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네이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게 하다죠. 주제를 하나씩 연구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들의 업적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전에 얻은 지식이 두뇌 안에서 단순화된 게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죠. 네, 일단 요거는 괜찮다 표시. 그리고 B로 가겠습니다. 주제를 하나씩 연이어 조사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들의 업적에 도전을 줘요. 이게 좀 걸리네요. 도전을 준다. 도전을 준다는 건 힘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페어는 괜찮아 보입니다.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데 챌린지가 좀 걸리네요. 그리고 딜레이는 주제를 하나씩 조사하는 게 다양한 분야들의 업적을 지연시킨다. 이것도 챌린지처럼 좀 부정적인 뉘앙스이기 때문에 걸리네요. 크리에이트는 뭐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아 보이고요. 자, require는 네, 주제를 하나씩 연구하는 게 다양한 분야들의 업적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좀 꼭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요거요.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을 제거해서 이거는 확실히 아니네. 예. 왜냐하면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을 없앤다는 건 업적을 못 만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걸리고요. 자, 5번은요. invite 하면 네, 업적을 초대하는 거, 그리고 업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 diminish가 remove와 같은 맥락인 거죠.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을 줄인다는 건 그런 업적을 못하게 한다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네요. 일단 요약문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1번으로 좁혀지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요. 요약문만 가지고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합니다. 예, 지문을 보긴 해야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좋아요. 1번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문을 보는 거죠. 이때는 어디를 보는 겁니까? 처음과 끝이요. 처음과 끝을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평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양한 과학 분야들에서 so long as 하면요. 뭐뭐 하는 한 그들이 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포용하다, 수용하다 라는 뜻이죠. embrace는 그것들 모두를 한 번에 포용하려고 하지 않는 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대신 자, 이제 여기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걸 받아주면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주목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한 주제에 연이어서. 즉, 다른 시간대요. 얼도 나왔다는 거는 여기가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요, 여기. 이 문장. 이 문장이 중요해요. 그래도 해석을 하면요. 이후에 작업이 약하게 할 거래요. 다른 영역들에서 이전의 성취를 약화할지라도 하나씩 하는 게 좋다는 거고 그건 시간이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사람이 다양한 분야의 성취를 이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 이뤄낸 걸 보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물리에서 성취를 이뤘는데 화학으로 가서 또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화학으로 가서 성취를 이루다 보면 이전에 물리에서 이룬 성취가 좀 약하게 될 수 있죠. 그럴지라도 한 번에 하나씩 하면 여러 분야들에 걸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뤄낸다 라는 말이네요. 자, 이제 내용 정리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 부분 본 거잖아요. 자,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하나씩 하니까 좋다라는 거네요. 그럼 이 좋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다양한
분야의 업적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했다는 건 무엇에 관련된 겁니까? 시간에 관련된 거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처음 부분을 보니까 요약문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그게 뭐였어요? 다양한 분야, 업적. 이 얘기를 했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돼요? 네. 한 번에 하나씩 하니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지울게요. 이거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부분을 볼게요. 그래서라고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거죠.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어요. 인식과 학습에 대한 공간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셀러브럴 하면 대뇌의란 뜻입니다. 대뇌의 칠판에 새로운 이미지를 인식하고 학습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셀러브럴 하면요, 두뇌입니다. 뭐 대뇌, 소뇌 뭐 이렇게 있지만 수능 영어 지문을 풀 때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가시기보다는요, 딱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요거. 자,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대뇌래요. 대뇌. 그리고 콜텍스라는 단어도 셀러브럴하고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피질이라는 뜻이에요. 피질. 그래서 셀러브럴 콜텍스 이거 많이 쓰이는데 대뇌 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 지문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셀러브럴하고 콜텍스 나오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두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과 끝을 읽었죠. 그 끝부분 보니까 뭐예요? 충분한 공간 남음. 이 충분한 공간은 학습을 위한 거죠. 학습용.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서 일단 선을 한번 그어봐야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읽었죠. 그럼 이 처음과 끝에서 문제풀이를 위한 정보를 또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죠. 자, 일단 여기 보면요, 처음과 끝에서 주제를 연이어 조사하니까, 하나씩 조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씩 조사하니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업적이.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하게 되다 란 말이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끝에서는 공간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새 학습을 위한 공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 여기만 봤을 땐 A번이네요. A번. 예. 자, 제가 봤을 땐 이미 요약문에서 80%는 풀렸고요. 그리고 처음과 끝을 보면은 99%입니다. 100%란 말은 안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을 보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자, 봐요. 자, 이것이, 자, amount to 하면 합계가 뭐뭇이 되다나 또는 마찬가지다, 뭐뭇과 같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다라는 뜻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대절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두뇌가 적응한대요. 보편적인 과학이에요. 시간에선, 하지만 공간에선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 두뇌가 부평 과학에서 시간에 맞춘다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일단 넘기세요. 왜냐하면 이 뒤에서 이 어려운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뒷문장일 수도 있고 계속 가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사실 앞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문장이 뭐였어요? 하나씩 집중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시간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뭘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이게 바로 시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은요,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두뇌에 맞는 거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가봅니다. 사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또 정리하는 거 나오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서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요. 문장이 좀 길죠? 그러면 이렇게 콤마를 찾고 뒤에 주어 동사를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주어가 없이 동사로 나와 있는 구문이네요. 이 말은 realize 이하가 명령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왼절이에요. 자, 요거 문장 해석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꼭 명심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래요. 자, 해석으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놀랄 때, 근데 그 누군가는 with 이하가 꾸며주고 있는데요, 다른 과학 분야들에서 출판물을 갖춘 사람이군요. 그 사람에 의해 놀랄 때 깨달으세요. 각각의 주제가 탐색된대요. 특정 기간 동안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네. 잠깐 정리로 올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한 거죠? 네. 한 번에 하나씩 하니까 다양한 분야들의 업적이 가능하게 됐구나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또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시된 말은 뭡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다양한 분야들의 업적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읽은 가운데 부분도 이걸 그대로 받아주고 있죠. 끝으로 가면 새로운 학습 공간이 생겨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후반부로 가는 거니까 이제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전에 획득한 지식이 확실히 사라지지 않을 거래요. 저자의 마음에. 하지만, 자,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단순하게 될 겁니다. 자, 컨덴싱은요, 컨덴스, 응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응축하다. 응축한대요. 공식으로요. 또는 greatly abbreviated symbols. 자, 일단 오화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과 내용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뒤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해석을 하면 abbreviated는 축약된이죠. 매우 축약된 상징으로 응축시킴으로써 단순하게 된대요. 자, 우리가 과학 보면 뭔가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원리를 깨우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깨우친 원리를 그 위대한 과학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요? 공식으로 만드는 거죠. 또는 어떤 기호로 간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뇌에 저장할 용량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한 형태로 지식이 두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두뇌에 있는 공간이 여유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전의 지식이 단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충분한 공간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문을 전부 다 읽어 봤습니다. 전부 다 읽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사실 새로운 건 없고요. 그냥 확정이네요, 확정. 뭐예요? 뭡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하니까 다양한 분야들의 성취가 가능하게 됐다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전에 획득된 지식이 단순하게 돼서 새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이 생긴 거죠. 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요약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요약 문제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게 지문이 길고 또 제법 긴 요약문이 제시되어 있어서 문제 풀이를 위한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요약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요. 40번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에요, 시간. 40번 정도 오면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약문을 풀 때는 시간을 아끼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유형별 풀이. 요약문을 읽고 풀어보고 처음과 끝을 읽고 풀어보는 겁니다. 사실 40번 문제는요. 이 정도 읽으면 풀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꼭 이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요약문 푸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